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하스퍼가 다음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 벌써부터 이적 시장에 들어갈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고, 토트넘 하스퍼는 어느 정도 좋은 성과를 달성한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선수단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 현지 매체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포함 토트넘 하스퍼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선수 10명에 대해 이들을 잔류시킬 것인지 방출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했고, 대부분의 선수들을 방출시켜야 한다는 정말 냉정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토트넘 하스퍼는 최근 프리미어리그 시즌을 끝내면서 휴식기를 맞았지만 구단의 상황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토트넘 하스퍼는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리그 5위라는 준수한 성과를 내면서 유임을 시켰고,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주전 선수들의 부상 악재 속에서도 자신의 축구 철학을 제대로 보여줬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 맞는 스쿼드를 갖추기 위한 여름 이적 시장은 사실상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 제대로 된 이적 시장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토트넘 하스퍼 구단 입장에서도 지난 시즌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물려받은 팀에 자신의 색깔을 입히는 과정이었다면, 다음 시즌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원하는 팀을 만들어간다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적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와중에 영국의 팀 토크에서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 손흥민 선수를 포함 토트넘 하스퍼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선수 10명에 대해 이들을 잔류시킬 것인지 방출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했고, 대부분의 선수들을 방출시켜야 한다는 정말 냉정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토트넘은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최근 자신의 선수단에 대해 폭로한 이후 본 여름을 보내고 있으며, 팀포크에서는 2025년에 계약이 만료되는 10명의 1군 선수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조사했다. 토트넘 하스퍼가 4-5명의 우선 선수를 새로 영입해야 하는 만큼 2025년 여름에 계약이 만료되는 선수도 무려 10명이나 있다. 만약 2025년 계약 만료자를 판매하기로 선택할 경우 이번 여름이 클럽이 상당한 이적료를 회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팀토크에서는 그 목록을 세분화하고 클럽이 각 선수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판단을 내렸다. 첫 번째, 프레이저 포스터. 전 잉글랜드 스토퍼였던 그는 훈련 중 발 골절을 당해 2월부터 결장했지만, 여름 계약을 맺은 블레모 비카리오와도 같은 역할을 맡기 전까지 이글리스가 있을 때도 믿음직한 백으로 활약했다. 3월에 36세가 된 프레이저 포스터를 1년 더 팀에 유지하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그가 홈그로운 할당량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여름 만료되는 브랜던 오스틴의 현재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한 블레모 비카리오 및 프레이저 포스터와 함께 뛸 젊은 골키퍼와 계약할 가능성도 있다. 두 번째, 벤 데이비스. 이 베테랑 웨일스 국가대표 선수는 런던 북부 클럽에서 10년 동안 머물면서 클럽을 거의 실망시키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330경기에 출전했다. 레프트백이나 센터백에서 확실한 활약을 펼칠 수 있는 벤 데이비스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될 수 있는 선수다. 이미 올여름 31살의 이 선수가 달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는 드레싱룸에서 인기 있는 멤버 중 한 명이고 여러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선수들은 금가루와 같아서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벤 데이비스는 마지막 해를 보내고 2025년까지 급여를 잘 받을 권리가 있다. 킵. 세 번째, 라이언 세세뇽. 안타깝게도 라이언 세세뇽에게는 북부 런던 클럽으로 이적한 이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불운한 부상을 입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은 매우 쉬운 결정 중 하나다. 전 잉글랜드 U21 국가대표인 그는 2019년 2,500만 파운드에 클럽에서 토트넘으로 합류했지만, 그는 클럽에서 한 57경기에만 출전해 3골을 넣었다. 라이언 세세뇽은 스퍼스 U21 팀에서 경기 중 근육 부상을 입은 후 지난 2월 오른쪽 햄스트링 수술을 받았다. 지난 12개월 동안 그가 수술을 받은 것은 이번이 2번째이지만, 지난 7월에 받은 이전 수술은 왼쪽 햄스트링 수술이었다. 이제 구매자를 찾을 수만 있다면 이를 팔거나 스퍼스의 계약의 마지막 해에 임대할 것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해졌다. 팔거나 임대 보내야 한다. 네 번째, 자페 탄강가. 25세의 이 선수는 2020년 초 팀에 합류한 후 한때 토트넘 수비의 미래로 여겨졌었는데, 라이트백이나 센터백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은 토트넘 하스퍼의 주요 자산이었다. 그러나 자페 탄강가는 2025년까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후 연속적인 부상을 입었고, 그 코로나가 닥치면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 이후로 그는 클럽에서 몇 경기만 뛰었고, 시즌 전반기에는 독일로 임대되었다가 후반기에는 챔피언십 팀 미럴에 합류했다. 그리고 그가 미럴에서는 깊은 인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그가 아직 상대적으로 젊을 때 돈을 벌려고 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셀. 다섯 번째, 세리오 레길론. 2020년에 토트넘 하스퍼 경력을 매우 유망하게 시작한 이 스페인 선수의 경력이 그 이후로 얼마나 절벽에서 떨어지는지를 보면 매우 놀랍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3,200만 파운드에 계약한 그는 북런던에서의 개막전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두 번째 시즌에는 실제적인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임대되었지만, 올 시즌 전반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도 순조롭지 않았다. 세리오 레길로는 1월 이후 브랜트포드에서 임대 생활을 하면서
최소한 그의 명성을 어느 정도는 회복했으며 프리미어리그에서 10경기에 출전했다. 그러나 스퍼스가 그 후 스테고글루 감독의 여름 지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이적료도 회수하려고 노력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셀. 6번째, 피에르-에밀 호이비에르. 피에르-에밀 호이비에르는 이 호주 감독의 축구 블렌드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적의 기로에 서 있는 선수다. 솔직히 호이비에르가 적응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 그는 단지 포백 앞에서 위험도가 높은 축구를 하기에는 볼 소유 능력이 부족할 뿐이다. 그가 볼 소유권을 빼앗긴 횟수는 놀랍지만 호이비에르는 볼 점유율에 초점을 두지 않는 팀에게는 여전히 괜찮은 자원으로 남아있다. 호이비에르에 대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현재 AC밀란과 같은 최고 레벨의 클럽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호이베르는 런던 북부 클럽에서 인기 있는 인물이었고 현재 무리뉴 감독과 안토니오 콘테 감독 밑에서는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선수였지만 그의 시대는 슬프게도 얼마 남지 않았다. 셀. 7번째, 조바니 로셀소. 시즌 전에는 항상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런 좋은 폼으로 시즌에 돌입하지 않는 조바니 로셀소에게는 너무 많은 감독 아래에서 많은 기회가 있었다. 로셀소는 토트넘에서 진정한 수수께끼였으며 종종 경기가 끝날 때 20분짜리 카메오에서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해야 했다. 사실 만약 그가 트레이닝 피치에서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했다면 그는 분명히 더 많은 선발 출전을 했을 것이다. 현재 무리뉴, 안토니오 콘테, 앤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다 틀리지 않는 이상 로셀소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분명하다. 셀. 8번째, 탕규 노벨레. 이 북부 런던 클럽에서 역대급 실패작이 된 재능 있는 프랑스 미드필더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다. 이 5,500만 파운드짜리 영입생은 조세 무리뉴 감독의 짧은 기간 동안 좋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올림피크 리옹, 나폴리, 갈라타사라이 같은 팀에게 임대되는 등 완전한 돈 낭비였다. 2019년 이후 토트넘에서 91경기 출전 10골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최신 보도에 따르면 클럽은 그를 쫓아내기 위해 소문이 없이 낮은 제안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 그의 현재 임대 클럽인 갈라타사라이는 탕겐 노벨레가 이번 시즌 26경기에서 0골과 1도움을 기록한 이후 완전 영입을 성사시킬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스퍼스는 노벨레를 다시 임대해주고 내년 여름에 그를 무료로 떠나게 해야 할 수도 있다. 판매 또는 임대. 9번째, 손흥민. 소니가 시즌 후반기에는 다소 자신의 최고점에 근접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매우 쉬운 결정이다. 해리 케인이 팔려나간 뒤 팀을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결국 이 한국 선수에게 한몫을 했고 아시안컵에 출전한 것도 그의 막판 부진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이 그의 베스트 포지션인 레프트 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토트넘 하스퍼가 올여름 퀄리티 있는 9번과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31세인 그는 새로운 2년 또는 3년 이상의 계약을 따내지는 못할 것 같다. 정상적인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올 시즌 17골을 기록했고 총 407경기에서 162골을 넣었다. 이는 토트넘 역대 득점자 목록에서 5위를 차지한 수치이다. 라면서 토트넘 하스퍼의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선수들의 목록을 정리했고 각각의 선수에 대해 잔류를 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 평가를 냈습니다. 홈토크에서는 토트넘에 남겨야 할 만한 선수로 한 3명의 선수만을 거론을 했는데 프레이저 포스터, 벤 데이비스, 그리고 당연히 손흥민 선수는 반드시 팀에 남겨야 하는 선수라는 손흥민 선수가 여전히 토트넘 팀의 중요한 선수라는 평가를 남겼고 자페 탄강가, 세리오 레길론, 피에르-에밀 호이비에르, 한규 노벨레, 조바니 로셀소, 라이언 세세뇽 선수는 보내야 할 선수로 평가했습니다. 확실히 남겨야 한다고 거론한 손흥민, 벤 데이비스 선수의 경우 토트넘 하스퍼에서 가장 오랫동안 뛰어왔던 정신적 지주로서 후장단에 속하는 선수들이고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의 경우 나이도 많고 순발력도 떨어지고 기량 하락도 눈에 띄긴 하지만 홈그로운 적용을 받는 선수인데다 베테랑 골키퍼로서 수많은 경험을 갖춘 선수인 만큼 위급 상황 시 투입할 선수로서 충분히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출할 선수 목록에 대해서는 일단 자페 탄강가 선수의 경우 이미 토트넘 하스퍼 1군 팀에서 모습을 보인 지도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의팀의 여지 없이 방출해야 할 선수이고 라이언 세세뇽 선수 또한 비슷한 맥락으로 잦은 부상과 정체된 성장 그리고 어느 정도 찬 나이 때문에 더는 잡을 이유가 없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길론 선수의 경우에도 그나마 최근 폼이 괜찮은 편이긴 하지만 고점 대비 폼은 상당히 낮다고 할 수 있고 호이비에르 선수의 경우에도 폼이 이전과 같지 않을 뿐더러 팀 색깔에도 맞지 않는 선수인 만큼 보내야 하는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나마 잡을 만한 선수가 지오바니 로셀소 선수 한 명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워낙에 로셀소 선수를 외면하는 로셀소 선수 본인이 토트넘 팀에 남을 생각이 없을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결국 토트넘으로서는 여름 이적 시장에 대대적인 투자를 위해서 오늘 언급된 선수들의 적극적인 방출도 필요해 보이는데 과연 토트넘 하스퍼가 여름 이적 시장에서 어떤 선수를 영입하고 방출하게 될지 새로운 소식이 나온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